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6일 시행되는 제116회 전산회계 2급 출제 예상 문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6회 출제 예상 문제 뽑기 전에 115회에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분석해야 출제 예상이 가능합니다. 합격률 먼저 볼까요? 115회 지난 회차 합격률 보시면 평균 합격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다가오는 116회는 115회보다 어렵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무시험을 꼬아서 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 시험이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론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험 회계 원리 2점 배점에 1번부터 15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가 3문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말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즉,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말 문제가 전체 이론 시험에서 80%, 더하기 빼기 계산 문제가 전체 문제에서 20%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분석하면 상난이도 틀려봐라 하고 낸 상난이도가 한 문제에 약간 꼬아낸 함정 있는 중난이도가 7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바로 풀 수 있는, 틀리면 안 되는 하난이도가 7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난이도 7%, 중난이도 대략 47%, 하난이도 대략 47% 출제가 되었죠. 출제 난이도는 출제위원이 매회 비슷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죠. 1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은 맞으면 해당 항목 뽑아서 더하는 문제죠. 회계 순환 과정 1번과 2번은 과거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 유형이었습니다. 손익 T계정 해석하는 문제 어려웠죠.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틀려봐라 하고 가끔 출제가 되고 있죠. 전산회계 2급 시험 문제에서 이론 시험이던 실무 시험이던 꼭 출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 수익, 비용의 계정 과목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다가오는 시험 앞서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난이도 쉬웠고요. 문제 5번 결산 시, 결산 마감 시 차기 2월로 마감하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다? 그렇죠.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을 골라내는 문제. 문제 6번 취득원가,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매입 가액에다가 부대비용을 더하는 문제죠. 부대 비용인 것은 아닌 것은 정확히 골라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난이도 하. 손익계산서 수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 그렇죠.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손익계산서 비용은 네 가지가 있죠.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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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그렇죠.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비용, 소득세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영업외 비용과 판관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빈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정의 잔액 표시 먼저 재무상태표 중에 자산 계정, 자산 계정의 잔액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차변에 존재하죠. 부채 잔액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대변에 있습니다. 자본 잔액, 자본 잔액은 어디에 있다? 대변에 있죠.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 두 가지,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습니다. 수익 잔액은 대변에, 비용 잔액은 어디? 그렇죠. 차변에 있는 거.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9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뭐가 있죠?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의 특징,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문제 10번 계약거래.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뭐다? 그렇죠. 선급금.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판매자 입장에서 먼저 받은 계약금이 뭐다? 선수금이죠. 선급금, 선수금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옵니다. 11번 채무제표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채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소까지가 채무제표고요. 채무제표인 것은 아닌 것은 구분하는 문제, 이것도 빈출 유형이에요. 특히 채무제표 중에 주요 채무제표가 뭐다? 그렇죠. 채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 정의와 관련된 문제, 쉬운 문제죠. 유형 자산 중에 감가상각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 그렇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기억하시면 됩니다. 13번 계산 문제, 상품의 단기 순매입액. 먼저 상품 T기정, 이것도 매회, 거의 매회 출제가 됩니다. 차변의 기초 상품 재고액, 차변의 단기 상품 순매입액, 차변 합계 금액이 뭘까요?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은 판매가 되어지거나 말거나, 판매가 되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판매가 되지 않고 기말 창고에 남아있으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그렇죠. 총 매입액에다가 운반비 등 부대 비용을 더하시면 돼요. 수입했을 때 관세 등을 더하시면 되겠죠. 매입의 차감 계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입 판출, 매입했는데 반품하는 거, 매입 애누리, 매입한 상품 등의 하자로 값을 깎는 거, 매입 할인, 외상 매입금 등 조기 결제합에 따라서 줄 돈을 할인받은 거, 이게 매입 할인이 되겠죠. 이와 관련된 문제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 유형이에요. 14번 기말 자본, 기초자본과 기말 자본 비교하는 문제,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기말 자본은 기초자본 더하기 단기순이익. 만약에 단기순 손실이다, 그때는 차감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액, 이 관계식 반드시 아셔야 돼요. 116회에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번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매회 그렇지만 과거 빈출 유형에서 계속 나오던 게 약간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3번까지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재무회계 이론시험 문제 중에 회계 원리죠. 빈출형이 뭐가 있을까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계정 과목,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 순손익계산, 기말 자본과 기초자본의 관계시, 거래 판료서, 차변 요소가 4가지가 있죠. 차변에 적는 게 뭐가 있다?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에 적는 게 4가지 있죠. 뭐가 있다?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또 수익의 발생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분기하는 거 꼭 나오겠죠. 원장에 전기된 거래를 해석하는 문제 자주 나오고요. 현금 및 현금 자산인 것은 아닌 것은 매수채권과 매입 채무 관련된 문제, 상품 매입 또는 상품 매출 회계 처리, 또 매입의 차감 계정 3가지, 매출의 차감 계정 3가지 아셔야 되고요. tiêu 매출원가, 상품의 매출원가 관련된 상품 T 계정, 방금 전에 봤던 거 중요합니다. 단가 결정 방법, 선입 선출법 등 잘 나오겠죠.
유형자산 취득원가, 감가상각방법. 여기 뭐가 있다? 정해법과 정률법 관련된 계산 문제 잘 나오고요. 처분, 유형자산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손익 구하는 문제에 인출금 관련된 회계 처리, 수익과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이 뭐다? 선수수익. 비용의 이연이 뭐다? 그렇죠. 선급 비용 관련된 문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실무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까지는 아주 쉬운 문제고요. 이거 틀리면 맞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돼요. 문제 1번, 회사 등록 메뉴, 업태, 종목, 개업 연월일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6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요. 세 가지를 고치는 문제죠. 한 개당 2점 배점의 부분 점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전기분 손익계산서 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고치는 문제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14회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115회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러면 다가오는 116회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그렇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점 배점인데 3개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개당 2점 배점의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115회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문제 3번은 거래처 등록, 거래처별 초기 2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3점 배점의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당 배점이 3점이에요. 총 배점은 6점인데 난이도가 쉽죠. 과거 기출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이고요. 116회는 거래처 등록 메뉴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115회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다가오는 116회는 나오지 않았던 거래처 등록, 특히 일반 거래처 신규 등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4번 정말 중요하죠. 3점 배점의 8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24점이 됩니다. 중 난이도 4가지, 4개, 하 난이도 4문제. 1번은 노트북 수리비, 수익적 지출 나왔으니까 자본적 지출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 처리하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 주의하세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지급하는 거, 외상 매입금 상환하는 거. 문제 4번은 기부금, 쉬운 문제죠. 임차 보증금 관련된 문제, 유형자산 처분 관련된 문제, 소동차 취득세,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가 처리하는 거죠. 아니에요. 취득 관련된 세금은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유형자산 취득 부대 비용은 유형자산 자산 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 거래처 직원 결혼식 축하 화환은 뭐다? 과거 접대비, 현재는 올바른 계정 과목이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됩니다. 2024년 4월 시험부터 접대비 명칭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은 접대비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중 난이도가 절반, 하 난이도가 절반 출제가 되었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분계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실제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 거래 입력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빈출 이용에는 매입거래, 상품 매입거래, 유형자산 매입거래가 특히 잘 나옵니다. 상품 판매거래, 금전대차거래, 빌려주고 받을 돈 대여금, 빌리고 줄 돈은 차입금, 대여금 관련된 거래, 차입금 관련된 거래. 그 중에서 차입금 관련된 거래가 중요합니다.
급여 회계 처리. 우리 회사가 급여 지급할 때 직원에게 급여 지급할 때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떼어서 갖고 있는 금액이 뭐다? 그렇죠. 예수금. 또 우리 회사가 종업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할 때 국민연금은 뭐다? 세금과 공과, 건강보험료는 뭐다?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기업, 업무 추진비, 과거 저대비 관련된 문제가 일반 전표 임종 메뉴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문제 5번은 3점 배점에 2문제가 출제가 되죠. 총 배점은 6점이고 개정 과목 수정하는 문제, 잘못 입력된 걸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건물을 수선비로 바꾸는 문제. 장기차입금, 채무니깐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는데 장기차입금을 이자 비용, 개정 과목 고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다? 개정 과목 수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채권과 채무, 개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 바꾸는 거, 금액 바꾸는 거 등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문제 3점 배점에 4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12점. 수동결산이 3문제, 자동결산이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동결산은 미지급 비용, 가지급금 정리, 소모품 정리가 나왔고 자동결산은 대손중단금 추가 설정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난이도는 중난이도 절반, 하난이도 절반 아주 어렵게 꼬아내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12월 31일자에 직접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죠. 기말, 수정, 분계를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직접 입력하는 건데 빈출형은 소모품의 정리,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현금과 부족 정리가 있습니다. 자동결산 빈출 유형은 매출원가,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손중단금 추가 설정 문제가 나오겠죠. 115에 자동결산 대손중단금 추가 설정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걸 뺀 나머지에서 자동결산 1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장부조회는 재무상태표, 총계정 원장, 거래처 원장이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3점 배점에 2문제, 4점 배점에 1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10점이 되겠죠. 특정점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 전기 대비 얼마큼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찾는 문제. 일정 기간 개정 과목에 월별 비교하는 건 어떤 회계장부 조회한다? 그렇죠. 총계정 원장. 거래처 플러스 개정 과목이 나와 있다.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가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116회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PC화면 통해서 예상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6회 전산회계 2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보시면 출제 예상 특강은 시험 직전 최종 참고용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빈출 횟수를 감안하여 출제 예상 문제 선별했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만 푼다고 해서 합격이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이론시험 대비 최신 25회분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예상 문제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확률이 높은 거 여기는 빈출 유형이고요. 출제 유형에서 노란색 음영 표시된 게 출제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종류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죠. 이번 회차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 반드시 1문제 나올 겁니다.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손익계산서 구조와 손익계산서 구성요소, 수익과 비용의 종류, 개정 과목 반드시 1문제 이상 출제가 될 겁니다.
순손익 계산,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관계 중요하죠. 거래 판료소와 분계는 거의 매회 출제가 됩니다. 여기와 여기 한 문제씩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의 종류는 세 가지죠. 손익거래, 교환거래, 혼합거래. 관련된 문제에 전기, 원장이 전기를 해석하는 문제에 마감, 손익계산서 개정 마감과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 비교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파트 1이 회계 기본 원리였고요. 파트 2는 개정 과목론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당좌 자산과 유동부채, 과거에는 아주 빈출 문제였어요. 최근에 안 나왔죠. 나올 가능성이 이번 회차 높고요. 단기 매매증권, 최초 취득, 보유했을 때의 분계, 기말 평가하는 거, 처분 관련된 분계 다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관련된 문제, 외상 매출금 T 계정, 외상 매입금 T 계정 관련된 문제에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대손 회계 처리, 돈 떼었을 때 회계 처리 관련된 문제 또는 기말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상기업의 회계 처리, 상품 매입, 상품 판매 회계 처리, 재고자산 매출원가, 상품 T 계정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도 최근에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선입선출법 등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꼭 다가오는 시험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유형자산 취득 원가 관련된 문제에 감가상각 방법 뭐가 있다? 중요한 게 그렇죠. 정해법, 정률법, 유형자산 처분 관련된 문제도 이번 회차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출금 관련된 회계 처리 문제 최근에 안 나왔죠. 그래서 빈출력인데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결산 정리사항이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수정 전 당기순이익, 여기에다가 누락된 기말 수정분계를 반영해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 구하는 문제에 이번 회차 중요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다음 재무제표 종류 중에 양괄호 A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산, 부채의 자본 종류, 자산의 합계, 부채 합계액을 묻는 문제에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자산은 당좌자산, 다음에 재고자산, 다음에 투자자산, 그 다음 유형자산, 그 다음 무형자산, 그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배열하는 거죠. 관련된 문제 중요하고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계속 강조하고 있죠. 비용의 종류 또는 영업이익 구하는 거. 영업이익 구하는 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후에 계산되고요.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가비 뺀 후의 금액이 영업이익이 됩니다. 계산 문제. 순손익 계산 문제. 거래 판료소 분계, 거래 종류, 거래 종류와 해당 거래 연결이 올바른 거, 또 올바르지 않은 거 관련된 문제가 중요합니다. 원장 중 잔액 표시가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방금 전에 판서 통해서 확인해 봤죠. 마감 관련된 문제, 당좌자산과 유동부채, 다음 중 당좌자산이 아닌 거 또는 유동부채인 거 고르는 문제에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단기 매매증권 기말 평가하는 건 공정가치법이죠. 관련된 문제에 외상 매출금 T 계정에서 현금 회수액 찾는 문제에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구하는 문제, 취득원가,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거 뭐가 있다? 매입의 자감 계정, 매입 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관련된 문제, 재고자산 매출원가, 당해연도 기말 재고액이 과대 계상되면 매출원가 과소계상, 이익은 과대 계상이 되겠죠. 관련된 문제, 단가 결정 방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비교하는 문제, 유형자산 취득원가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또는 구성하는 항목인 것은 말 문제, 감가상각, 계산 문제, 특히 정해법, 정률법, 유형자산, 처분, 손익 관련된 문제에 인출금 회계 처리 문제에 여러 번 강조했죠. 수익과 비용이 연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얼만데 누락된 기말 정리사항 반영해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 구하는 문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무시험 보시면 문제 1번은 매회 출제가 되는데 쉬운 문제죠. 사업자 등록번호, 과세 유형, 대표자 명, 사업장 주소, 업태와 종목, 개업 연월일, 사업장 관할 세무서 3개 중에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회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수정하는 문제에 이번 회차에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3번 기초정보관리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 일반 거래처 탭 추가 입력하는 문제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를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전표 메뉴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상품 매입거래, 유형자산 매입거래, 빈출력인데 이상하리만큼 최근에 안 나왔죠. 상품 판매 거래도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 116회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전 대차 거래에서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관련된 문제,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선수금, 선급금이 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선급금이죠. 외상 매출금 회수와 관련된 문제, 회수하면서 외상 매출금 조기 회수함에 따라서 외상 매출금의 일부 금액 할인해 준 거 뭐다? 매출 할인 또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관련된 문제, 어음회계는 어음의 배에서 그리고 어음의 할인, 부도어음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매증권 관련된 회계처리, 급여 회계처리, 유형자산 취득 매우 높죠. 거의 매회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출금 관련된 회계 처리도 덜 중요하지만 이번에 나올 것으로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정말 중요하죠. 특히 비용 계정 과목 거의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업무 추진비 115회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번 회차에서는 복리후생비, 세금과 원가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제 이상 문제 보시면 판매용 컴퓨터는 상품이고요.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죠. 상품, 비품 매입거래, 상품 판매거래, 상품 팔고 어음받으면 차변에 받을 어음이고 상품 판매 시 운반비 지급한 건 차변에 운반비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품 매입하면서 운반비 지급한 건 그렇죠. 상품 원가에 가산이 되어지는 거 주의할게요. 차입했으면 단기 차입금, 선이자는 이자 비용이고요. 계약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외상 매출금, 회수, 외상 판매했는데 반품되었다. 반품액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차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음의 할인이죠. 할인료는 매수채권 처분 손실로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기매증권 취득 시 수료는 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이고요. 급여 회계 처리 중에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및 국민연금은 뭐다? 그렇죠. 차변의 예수금,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차변에 세금과 공가 처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차량에 과태료 납부했다. 그러면 차변에 인출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 직원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 관련 증빙을 통해서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세는 보유 관련된 세금은 세금과 공가예요.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어지는 거고
자동차 세는 보유 관련된 세금은 세금과 공가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류 수정 문제, 계정 과목 수정, 채권 채무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 수정, 금액 수정하는 문제가 3점 배점의 두 문제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보다 그렇죠. 계정 과목 수정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결산 문제, 소모품 정리하는 문제, 비용의 발생, 미지급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등 관련된 문제, 현금과 부족 정리하는 거, 기말 현재 남아있는 현금과 부족은 무조건 없애면서 현금 부족액은 잡손실, 현금 과잉액은 잡이익 처리하는 회계 처리, 가수금 정리하는 문제, 이 네 가지는 수동 결산이고 상품 매출 원가와 기말 상품 재고에 관련된 자동 결산 문제, 태손 충당금 추가 설정 문제, 일단 자동 결산은 14번과 16번 여기고요. 나머지는 수동 결산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출제 예상 문제 확인해 보시면 결산일 현재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소모품이 있다. 구입했을 때 전액 비용 잡았으면 기말 현재 남아있는 건 대변의 소모품비, 자변의 소모품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자 비용 미지급액 중 단기 기속분, 자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금액은 40만 원. 결산일 실제 현금 보관액이 장부 과액보다 많음을 발견했다. 기말 현재 실제 현금이 있어야 할 현금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비 처리하는 문제. 여기는 기중에 현금과 부족 처리한 것을 기말 현재 원인 파악된 게 아니고요. 기말 현재 현금 과잉액을 발견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과 부족 처리하는 게 아니고 차비익 처리하는 겁니다. 이 문제 좀 어렵죠. 가수금 정리하는 문제. 가수금은 차변에 없애면서 대변에 선수금 등 올바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문제. 기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상품 재고액 입력하는 문제. 기말 대손 충당금 보충법 설정하는 문제. 이번 회차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 조회는 매우 중요한 게 거래처 원장, 총계장 원장, 재무상태표 세 가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계정별 원장, 밑에 보시면 월계표, 일계표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 3문제의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처 원장은 계정 과목과 거래처가 나와 있을 때 조회하는 거고, 계정별 원장은 계정 과목만 나와 있을 때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 내역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장부가 계정별 원장이 됩니다. 총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 더하기 월별 비교, 월계표, 일계표는 특정 기간 동안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 내역을 조회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에 대한 현금 거래, 대체 거래 조회하는 게 월계표, 일계표,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계정 세 가지, 자산, 부채, 자본, 전기말, 대비, 금액이 얼마 증감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에 여기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116회 전산회계 2급 출제 예상 문제를 뽑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그 시험 준비 잘 하셔가지고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되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 시험을 응시하는 게 좋겠죠. 시험 문제 풀 때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듯이 시간을 정해놓을 때에는 이론 시험 문제는 15분, 실무 시험 문제는 40분 안에 푸는 걸 권장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듯이 문제 풀고요. 틀린 문제 오답 정리하신 다음에 틀린 문제만 고쳐 나가시면 다가오는 시험에 고득점 합격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